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한번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바로 보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잘 가는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에 돈이 쏠리면 다른 종목들에는 매기가 쉽게 돌지 않아서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모두 돈을 버는 장도 아니고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번주에 그 시각을 얘기했을 거예요. 1대 100.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는 장이 오히려 끔찍한 장이다. 오히려 요새 소부장주들 그 난리 쳤던 종목들이 고점에서 20, 30% 하락한 종목들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네. CXL의 오킨스 전자는 거의 이제 잘못하면 반토막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는 장은 블랙홀이에요. 그러면 지수만, 그러니까 가장 나쁜 장이 지수만 올리는 장이에요. 네. 아니, 올리고 또 추세로 쫙 가면 모르는데 저는 엔비디아가 $1,000는 넘을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정책에 인텔을 중심으로 한 반 엔비디아 전선이 생겼다는 게 네. 국가적으로 뭔가 한쪽에 너무 커지니까 이쪽을 견제하는 에너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또 롱숏의 중화 전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을 간단히 얘기해서 저는 그 가성비장이라고 그럴까? 오히려 전번 시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느니 우리가 하나마이크론에 집중하라라든지 아니면은 HPSP하고 특허 분쟁했던 ST나 집중하라. 오히려 삼성전자 일 갈 때 그런 것들이 한 3배 정도 더 수익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한테 물어볼래요. 전번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850불에서 쌍바닥을 찍었다. 요거 반등이 974불을 돌파하는지 여기까지 갔다가 꺾이는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다 하면서 제가 잘 보는 이 4등분 법칙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딱 보여드렸을 거예요. 100불에서 974불까지 거의 8배를 올린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빨간 박스 건 게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선 종합주가 지수는 2630, 선물은 355, SK하이닉스는 16만 16만 5천 원. 이거 지켰어요. 그리고 연준위에서 금리 3번 그냥 하겠다는 발언이 여기서 급등을 시킨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거의 150포인트를 올려버린 거예요. 선물은 20포인트 올렸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거의 18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올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950불 정도에서 걸리면서 이렇게 꺾여 내려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번 주 전 PC를 볼래요. PC. 그러니까 물가 그 CPI나 PC는 네. 저는 그 IT에는 아직은 계속 마이너스 에너지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끈적끈적할 것이다. 예.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한 3개월이나 5개월 지나면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주택 부분의 끈적끈적함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꼭 CPI나 PPI나 PC 이번에 금요일날 PC 발표하거든요. 네. 그러면 꼭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너지가 금요일이나 다음 주에 이번에 올라오는 거를 또 파생시장에서 엎어치기 들어가나 그것만 볼래요. 그래서 이번에 380까지 슈팅할 때 매도로 다 스위칭하라고 했습니다. 선물 매도. 그 다음에 이번 올라갈 때 제가 삼성전자는 매매 대상이기보다는 그걸 뭐 100만 원, 300만 원 양배수 해놓고 시장의 롱숏의 에너지를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8,000%가 터지더라고요. 삼성전자 급등했을 때.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이 8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런 변동성이. 이게 무슨 얘기냐. 외국인들 월요일 옵션, 금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때 그 시가 상위 종목 갖고 5 내지 7포인트 변동을 순식간에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 5 내지 7포인트 변동성이 30에서 50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2,000원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SK하이닉스는 5,000원을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엔비디아가 결정할 때고 요번에 D-Day가 금요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월요일 날 발표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제가 빨간 박스 다 걸었는데 요때까지 저는 올려놓고 이제 삼성전자는 계속 8만전자에서 찍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오히려 SK하이닉스가 나요. SK하이닉스가 네. 요 금요일과 그러니까 내일이 목요일 위클리 만기예요. 월요일 위클리 만기예요. 요 코스에 변동을 어떻게 주냐? 저는 50포인트는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률 내는 게임은 저는 엉뚱한 데서 찾으라고 그럽니다. 자꾸. 오히려 우리가 눈을 지수 못 맞추게 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와. 오히려 30에서 50% 나오는 종목들을 찾아내시는 그 가성비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어떻게 찾아내? 그래서 제가 시장 조사해 갖고 가능성 종목을 이렇게 확률 배팅 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찾아서 갖고 전략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PC 물가 지표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이후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어떨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파생 시장을 기준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해 주고 계신데 요새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매수예요. 네. 근데 이게 PC 내갖고 또 폭탄 제조인지 볼래요. 그러니까 폭탄 제조라는 거는 올려놓고 요번에 이 시장의 맥점은 3월 19일입니다. 요번에 3월 19일. 여기서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고요. 20일 날, 1월 22일 날 고점을 2달 만에 땡겨갖고 이게 이제 모든 타켓을 올려놓은 거예요. 네. 삼성전자마저도 1월 12일 날이 요게 76,000원입니다. 요때 종합주가지수 얼마인지 아십니까? 2,480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400포인트 움직일 때 이 종목의 에너지를 한번 보세요. 400은 안 되지. 2,400이니까 2,700이니까 한 300 정도 되겠죠? 이게 다시 76,000원을 공격하는 파동이 나오면 별 시나리오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게 엔비디아가 부러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2달 동안 또 박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6월달 금리 인하 이후에 진짜 3번 하나 이제 1, 4분기가 아닌 2, 4분기로 또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저는 금리 인상은 지금 3번이 확실되는데 저는 CPI, PPI가 또 4월이나 진짜 막상 6월 가면 또 말 바꾸나 볼래요. 언제든지 말 바꿀 수 있는 그런 연준이니까. 네.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는 저는 이번 11월 달에 대권 미국 대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준이도 그냥 6월부터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는 시기 되면 뭐랄까 속도 조절할 것 같아요. 대선 때문에 네. 대선 지나고 뭐 이런 개념이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삼성전자는 지금 보세요. 이 에너지 이 1,200만 주, 1,300만 주 이 매수세가 어느 날 저는 이런 게 하나 꽂힐 거라고 봅니다. 하루에 500만 주, 1,000만 주 때리는 날. 그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우리는 지금 보면 이제 8만 전자 찍었으니까 뭔가 힘들어가잖아요. 우리 뉴스에 2년 3개월 만에 뭐 8만 전자 봅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데이터 같거든요. 2년 3개월 만에 겨우 여기 온 거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왜 5만 전자, 6만 전자 때 안 샀을까? 이런 논리도 나오고 지금 8만 전자 사서 남은 수익률은 얼마일까?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는 시장의 바로메타를 보는 하나의 기준축이고 엔비디아하고 상대 수익률은 이거 이용해서 제가 가성비 전략으로 이거 보면 또 SK하이닉스가 더 낫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3월 19일에서 요게 에너지가 10% 이상 줘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낫고 그 다음에
근데 막상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상대 수익률로 제일 많이 준 코스피 200 종목은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엉뚱한 것들입니다. 신풍제약,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그 다음에 제가 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주라고 얘기했던 전력설비.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느니 재룡전기라든지 일진전기라든지 할 대상들이 효성중공업이나 H일렉트론이 다음 타자 밑에 단을 오히려 집중하십시오. 이게 주도주니까 이 종목이 상대 수익률이 더 날 겁니다. 왜? 미국 들어가야 되고 미국이 또 뭐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하면 가장 문제가 전력 수급이에요. 인프라가 진짜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수주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하는 게 시장에서 같은 구간 내에 어떤 건 10% 가요. 하이닉스가 요 과정으로 보시면 13% 갔어요. 더 나은 건 뭐가 있을까? 30% 이상 가는 거. 그걸 찾아내는 게 오히려 전력설비라든지 다른 섹터에서 체크하는 게 어떻겠나. 대표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상 최고가를 뚫었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1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도 위로 올라갈 자리가 좀 많이 보인다라고 판단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겠죠. 뭐 지금 뭐 1조 5천억 평균이 뭐 2조 뭐 4, 5천억은 넘어갔으니까 막 지르잖아요. 네. 예. 근데 SK 하이닉스는 발표가 4월 한 25일에서 30일 사이일 겁니다. 제일 먼저가 4월 5일 날 삼성전자부터. 예. 그러면 이제 실적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실적장 때 확인할래요, 그냥. 외국인들이 그걸 롱으로 그대로 유지하나. 만약에 롱으로 유지해요. 그러면 오히려 HPSP,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요새 계획적 고점에서 급락하는 CXL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집중했던 오시킨전자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고점에서 반토막 되려고 그래요. 제가 오시킨전자, 아니 저렇게 급등한 것들이, 그렇게 주도했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블랙홀 되니까 14,000원짜리가 8,000원까지 빠져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1대 100이에요. 오히려 그런 종목도 디프리 파동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 나가면. 근데 그거 확인은 5일날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종목도 한번 보시죠. 금양, 에코프로 머티, 하나투어. 여기 금양과 영업무역은 아직 감사 보고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노이즈.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피 쪽에서는 최근에 뭐 오늘은 솔루스 첨단 소재, 동박 관련된 낙폭, 이거 어마무시하게 떨어진 거예요. 거의 고점에서 뭐 거의 맵토막된 종목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제가 저번 시간에 6월인가 독일의 배터리 데이, 그거 그 인터배터리. 모멘텀, 예. 그런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진전기, 이런 에너지들이 거의 20에서 40 정도 프로테이지를 줬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이런 종목도 한번 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는 참 매매하기 힘든 종목들, 압축대 3,000당 제약이라든지 HLB 시리즈라든지 이런 종목들, 또 요번에 12,000원까지 빠졌던 KMW가 갑자기 또 급등해서 30%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우리가 강조해드렸던 ST가 30% 에너지. 네. 이런 종목들 찾기 게임이 어떻겠나. 그리고 요새는 눈에 보여서 이구동성으로 급등했습니다라고 했던 거 따라가면 순식간에 30에서 반토막 됩니다. 지금 장이 그래서 어려운 거. 이런 것들 보세요. 화천기계. 와 해갖고 이런 종목은 120선 밑에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항상 하지마 기준이 있습니다. 126개월 동안 평균값이 지금 4,000원이에요. 여기서 더블 가는 건 암만 무슨 뭐 보약을 준다고 그러고 대박 매긴다고 해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4,000원에 100% 이격이 얼마예요? 8,000원이잖아요. 여기서 이때 보여갖고 이런 거 따라가면 이거 잘못하면 1, 2년 고생하십니다. 지금 개별 테마주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또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피하는 게 또 중요하고. 그래서 요새 장은 종목 선별화 작업이 어마무시하게 사전 시장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거를 하셔야만 이 시장을 극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갖고 그냥 5% 뛰기. 그런 트레이딩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대표님 요새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참 매매하기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종목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지금 시장 흐름의 특성상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들에 잘 타신 분들이야말로 지금 뭐 고수익을 누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렇죠. 예. 그게 거의 예를 들어서 2,000개 종목 중에 가는 에너지에 난 해피하다 하는 게 20% 같아요. 80%가 왜 내 거란가? 또 곡제 물려서 이거 어떻게? 2대8 법칙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20%도 막 바뀌어요. 속도가 저는 요새는 거의 어떤 때는 5일에서 10일 정도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그때가 국제약품 상한가 치고 막 그냥 바이오주가 난리 나고 내가 그럴 때 뭐라 그랬죠? 다 때려라. 일본 뭐 여러 가지 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 연속성 없을 것 같고 급등 때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요새 테마주들도 시장에서 상한가 치고 막 난리칠 때 급등주 따라가면 꼭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장은 주도주 물줄기에서 눌림목 잡아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종목을 들고 오셨어요? 아니 비교해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전에 제가 그 5일마다 어떤 섹터가 있으면 그 섹터를 5일 단위로 비교를 해봅니다. 어떻게 비교하냐? 이렇게 비교해봅니다. 전번 주에 제가 이 방송 들어놓고 일본 뭐 무슨 폐렴이나 뭐 이상한 계질도입니다.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서 근데 그게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이었죠. 폐렴이죠. 예. 국제약품 상한가 치고 뭐 수젠텍, 경남제약 뭐 이런 것들이 막 급등합니다. 다 때려라 그랬어요. 일주일 종가로 국제약품만 보시죠. 요때보다 낮아요. 근데 주가는 어떠냐면 요게 2,000원을 더 갖다가 수직 역V자 이거 매매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떠들 때 그 선에 예를 들어서 바닥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찾는 거예요. 전 까꾸로. 주구장창 빠지고 120 밑에서 첫날 거래 터질 때 따라가라. 이런 것들 찾는 게 낫습니다. 이미 급등한 다음에는 따라가지 말고 있는 거 하나 때려라. 그러면 요게 패턴 분석이거든요. 여러분들 패턴 알고리즘으로 한 단계 급등하고 나서 120선까지 빠진 종목 찾기. 요것만 노력하시고 장 끝나갖고 HTS에서 딱 눌러갖고 막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걸 물어보시면. 그래서 요 패턴만 찾고 기록만 하셔도 그리고 여기에는 끌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전번에 찾아드린 게 사료 쪽, 그 다음에 석유 쪽, 이런 천연가스 쪽, 이런 것들을 해서 으쌰 파동 나오면 오히려 때리는 이런 게 수익률 게임은 30에서 50이에요. 네. 이런 종목을 찾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어떤 섹터가 계속 물주기 주도냐라는 거는 저는 3년간은 저는 주도주 물주기는 이미 정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이 그림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 저거 보셨어요? 넷플릭스에서 삼체? 아니요, 대표님. 한번 보시죠. 재미있는데 제가 이 시장을 보는 아이디어가 삼체거든요. 삼체? 예. 네. 삼체라고 이제 태양이 세 개 있는 데에서는 모든 물리학의 기본 원리가 다 파괴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에너지가 하나로 합칠 때 어떤 에너지로 변화되는가. 이게 복잡게 해서 카오스 이론의 기본 사고거든요. 네. 제가 초기 조건에서 어떤 섹터가 미래를 저는 이 세 가지를 저는 3년간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전력 설비, 원전, 전쟁, 재건, 파괴 건설. 여기에는 IT가 없습니다. IT는 2022년 10월 달에 하셨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고 이제는 거기서는 종목 선별화. 이미 대장조는 끝났고 그 다음에 다음 타자 찾기 게임이 삼성 밸류체인에서 제가 찾아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서 1등이 전력 설비예요. 그 다음이 원전과 재건. 이게 이제 이거는 푸틴이 어떤 결정을 하나
요거에서 속도가 결정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주도주는 이 아이디어에서 이런 그림으로 돼야 돼요. 이게 전력 설비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거 아직 이게 이제 전번 시간에 효성중공업 HD 일렉트로닉 끝났으니까 요 박스에서만 매매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LX 일렉트로닉, 재룡전기, 일진전기, 가온전선, 뭐 LS 마린솔루션. 여기서 이제 재룡전기, 일진전기 이 순서 이게 이제 순서 매기기거든요. 제일 밑에 단이 아직 있는 게 한전산업, 한전 KPS, 한전 그다음에 세명전기, 광명전기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냥 역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5일씩 끊어서 보는 겁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재룡전기 효성 이럴 때 저는 요 겨울 패턴 120m에서 남들 쳐다보지 않을 때 사갖고 각도가 3번 바뀌어갖고 122격에서 뭐 100% 이상을 이걸 카지노 각도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때리시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흥분하십니다. 이게 사망 각도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역V자 걸리면 이게 다시 120을 만나고 다시 가는 어떤 건 1년에서 3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들 보세요. 재룡전기입니다. 저는 50내 70% 때려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37,000원 대두 잡고 요게 121선이 22,000원이니까 더블이 얼마예요? 44,000원, 45,000원이면 이거는 암만 5만 원 가더라도 남드세하고 팔아보겠습니다. 일진전기 다 더블 갔어요. 지금 시장에 이게 주도들입니다. 여기에 선택에 먼저 아이들 준 게 HD 일렉트로닉하고 효성중공업이에요. 다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고 실제 수익률은 왜 이런 데 매매를 안 하시나 하고 제가 항상 반문하는 거죠. 그 다음이 삼화전기. 그러면 다음 타자 있어요. 한전기술 120선 다시 왔잖아요. 그 다음에 한전 KPS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뉴스케이라고 미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면 저는 기후협약 빠지고 아리백 다 무시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다들 자기네들 자체 원전 질라고 그래 소형원전.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에 관련된 그리고 어떤 분은 원전 사업이 되겠냐 국회 요번에 예를 들어서 총선에 현 정부의 정책이 훼손될 거다 질 걸 보니까 저는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이 전력 수급 이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AI입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마무시한 전력 소모가 더 무시하게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이디어는 저는 소형 원전이나 원전이라는 게 핵이잖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전력만 보지 마세요. 앞으로 미래의 성장세 우주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가 가려면 핵 연료, 수소 연료 외에는 지금 현재는 대체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테슬라 뭐 주가 보는데 전기차에서 이게 뭐 망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각으로 좀 보세요. 나는 테슬라만큼 전 세계 전기차는 계속 줄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언제 급등하냐? 전체 매출에 전기차 부분이 50% 미만으로 갈 때 테슬라가 급등한다고 봅니다. 그럼 뭐 갖고 다른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스타링크하고 스페이스 X에서 나와야 돼요. 스페이스 X라는 게 여러분들 저는 테슬라 할 때 어렸던 미래 성장성이냐면 우주 달나라 가갖고 달나라에서 우주광물 채워오는 거예요. 헬륨이라든지. 그러면 어마무시한 이게 성장성 지금 엔비디아 떠드는 것보다 더 분출할 겁니다. 그 비즈니스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많이 풀어놨잖아요. 이 전기차 테슬라 Y든 X든 얘네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 모아갖고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데이터베이스 없어요. 전 세계에 다 그 데이터를 해갖고 나중에 자율자동차라든지 이 데이터 갖고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면 테슬라라는 회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앞으로 저는 2030년 미래 꿈을 주는 그런 섹터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가 오히려 뭐 눈에 앞에 보이는 뭐 미중 간의 갈등 그다음에 전기차의 감소 이런 것들을 갖고 주가가 빠지는데 저는 다른 한 단계 다른 화면으로 요 보이라고 하는 안경보다 다른 화면을 보면 우주항공,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제2의 엔비디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60불, 170불 아닙니까? 엔비디아 되면 800불, 900불. 이게 언제 될까요? 2030년에 온다고요. 2030년 안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속도, 이게 매출이 50% 안에 딴 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은 매출이 전기차 온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 속도만 잘 조절하시면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 테슬라입니다. 뉴스케일합니다. 네. 이게 앞으로 코스에 한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 더 수익 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는 롱숏 에너지가 외국인들 헤지펀드들 싱가포르 애들이 우리 시장 갖고 많이 빼먹을 것 같아요. 그냥 쫙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올려놓고 죽이고 올려놓고 죽이고, 이 짓을 거의 1년에서 3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엔비디아가 $1,000을 돌파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속도감도 체크해보고, 그래서 제가 위클리 옵션 매일 걸어보는 개념이 이렇게 대박이 터지면 안 돼요. 변동성이 너무 크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한쪽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유 없이 기계 알고리즘이 때렸다 샀다 해버립니다. 삼성전자 2,000원을 갖고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네. 이런 장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위클리 옵션 상품이 이용당하고, 이거는 일반들은 잘 못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해지들이나 관련된 에너지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300에서 600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8, 9천 터지면 이게 하이니베 법칙이라고, 옛날에 작년 11월 6일 날 2만 프로 터졌을 때도 초기에 300, 500, 300, 500 그러다 1000, 3000, 4000, 3000 그러다 2만 터져버린 거거든요. 네. 이게 하이니베 법칙. 소규모의 사고가 자주 나면 대형 사고 터진다라는 이러한 무슨 단어, 통계적인 어떤 그 단어가 있듯이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력 설비에서 밑에 단, 그 다음에 이제 원전과 재건은 저 같이 봅니다. 대표님, 지금 그러니까 3년 동안 시장을 움직일 주도주로, 주도 섹터로 앞서 먼저 말씀하신 전력 설비, 그다음에 원전, 재건 쪽을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장 흐름을 보면 사실 원전 쪽은 지금 흐름이 조금 주춤합니다. 한나게 놓고 누르죠. 그러니까 네. 얼마나 좋은, 뉴스케일이 11불 갔다가 4, 5불 빠졌으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원전은 지금 갈등 구조가 심합니다.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4월달 총선 색깔 이후에 또 그러니까 현대건설 갖고 볼래요. 네. 한전기술보다 SMR에서 현대건설이 미국에서 수주해 오나 내오면, 그러면 이제 배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원전이 가려면요 관련된 ETF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다 계획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 방향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주기로 가죠. 그러면 언제쯤, 그러니까 한전기술 갖고 설명할게요. 5만 원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5만 원, 7만 5천 원, 6만 5천 원, 8만 원, 또 7만 원 이러가다가 10만 원 돌파할 때 날아갈 것 같아요. 그게 저는 1년 걸릴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요, 내년. 그리고 2027년에 꽃을 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주라든지 이런 거 하신 분들은 3년 호흡을 갖고 하셔야 돼요. 이게 트레이딩 감각이 아닙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50%는 3년 후에까지 들고 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억 단위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재건 쪽도 마찬가지고요. 재건도 이 푸틴이 언제 종전선언을 하냐 아니겠습니까? 네. 뭐 포탄 날아올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앞으로 3년의 큰 그림을 보면 저 우크라이나 저 재건의 비즈니스가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가 될 겁니다. 프랑스는 벌써 그 파이프를 꽂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게 꽂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비즈니스가 분명히 앞으로 3년을 또 시장을 주도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뭘 찾냐? 건설, 건자재, 철강 이런 것들만 찾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의 에너지는 시동은 누가 거냐? 저는 푸틴이 걸 것 같아요. 트럼프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년도에 첫 흐름이
그러니까 제가 7월 달 나토까지는 갈등 구조예요. 그때까지는 재건은 올라가면 두들겨 맞습니다.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데모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데모가 급등에다가 다시 원위치. 요런 파동 주다가 급등 파동 나올 때 그거는 저는 7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기대해 볼 부분이 언제쯤? 크게 이게 데모라든지 SY라든지 네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네네. 저는 이 나토 정상회담 전과 후로 잡고 싶거든요. 요 전까지는 올라가면 두들겨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후에서 대선까지는 한번 여기서도 뭐 더블 게임의 선도주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는 데모, SY, 하이스틸, 히림, 한미 글로벌. 네. 뭐 요런 거 갖고 체크를 합니다. 샘플링을. 그 군집을 만들어 놓는 거죠. 관찰 대상을. 그런 거 놓고 거기서도 효성중공업이나 H 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누가 나오나. 그거를 7월 달 전후에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런 게 오히려 상대 수익률은 더 나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큰 물줄기에서 전력 설비, 원전, 재건 관련주들은 조금 긴 시각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저 이번에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이 4월 5일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하셨었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임직원이 매수했다. 10억이라고 제가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었는데 기획 쪽이었나요? 거기 부사장께서 매수를 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제가 그게 이제 누가 CIO가 그 전략을 내세웠을 거야. 네. 이게 매도자의 시각이거든요. 그 고가 때 뭐 임직원이 왜 샀다고 그 공시를 하겠습니까? 광고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최근에 두산이 그랬어요. 두산이 박장현 회장님 부부가 자기 주식 샀다. 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좋으면 왜 5만 원, 6만 원, 7만 원 때 왜 안 사요? 그때 샀다고 왜 안 해요? 지금 8만 전자 딱 찍을 때 하잖아요. 이게 뭐냐? 주가가 급등할 때 맥점에서 자사주 매수나 그다음에 관련 임직원 매수했다. 저는 요거 뒤에서 더 팔 에너지 한 100배가 더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게 여러분들은 사고 파는 직업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반대로 100만 주 파는 당 제가 수당을 받는 직업. 그리고 여러분들 블록딜에 그 블록딜 넘어갔습니다 하면 그 다음 다들 끝이잖아요. 진짜 비즈니스는 블록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소설 하나 쓸게요. 어느 단가 이상 파면 그 수익은 내 거야. 계약을 맺는 겁니다. 100만 주당 300만 주당. 전화사채 머니게임, 제3자 유증게임, 블록딜에서 넘어간 거 다음에 이 넘어간 주체가 외국계로 나오잖아요. 네. 이게 진짜 외국 건지 본인 파킹시켜서 쿠션 돌려갖고 팔아먹게 하고 이 작업을 하는 건지 이런 비즈니스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비즈니스가 전체 우리 그 매도자의 이런 비즈니스 하는 이런 것만 하는 핵심 그리고 파워맨들이 한 300명 정도 돼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국적이 다 싱가포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그게 쭉 매도자의 사모펀드나 투자조합이나 어떤 분은 개인이 합니다. 근데 개인이 3천억에서 1조를 굴리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느 300만 주를 어느 단가에 옵션 조항을 걸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색깔은 받자마자 때려버려요. 그래서 주가를 박살난 다음에 물량을 예를 들어서 왕창 넣는데 거기서부터 급등시켜서 X 전략을 만들거나 아니면 받자마자 땡기면서 돈이 다른 펀드에다가 자꾸 넘겨요. 이런 비즈니스 세상이 진짜 세상입니다. 그 세상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마이크론 이 전략을 이거 나오는 거 보고 여러분들 딱 보시면 전환 청구권 8%를 단가가 어마무시하게 싸게 전환 매물 이것만 보면 이거 짱돌 매물 나온다. 저는
그럴 때 하나마이크는 29,000원, 25,000원 사라고 했은 겁니다. 옛날 비즈니스야. 이거 전환사채 머니게임 같다. 이따 타이밍에 이걸 왜 나냐. 아, 그럼 이걸 받아간 누구 주체가 있을 것 같다. 이거 머니게임 한다. 이런 시각, 같은 재료 갖고도 이런 시각을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29,000원 갈 때 반을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25,000원 한 거. 그리고 나머지는 이 고점을 돌파하나 보려고 그런 거고요. 이게 이런 매매는 과거의 그 사람의 속성이나 스타일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팔로우 더 맨을 해야 되는데 톱니 패턴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수 쓰면 29,000원, 30,000원 갔다 27,000원이나 또 25,000원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4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단을 하나 뛰어넘어요. 3만 원이 저항이고 3만 5천. 여기서 또 노는 거예요. 진짜는 여기서 N자로 치고 나갈 때 그게 끝나는 신호예요. 그렇게 만드나 한번 보시죠. 그때 기준이 누가 되나? 삼성전자가 돼요. 엔비디아가 되고. 요 전환사채 머니게임이라고 합니다. 제3자 유증게임. 네. 요런 것도, 그리고 블록딜 게임. 블록딜의 뒷배경도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블록딜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외국계하고 그 이후에 계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1대1 계약일 거예요. 중심 외에는 몰라요. 그 구조를. 거기에 관련된 임직원도 다 몰라요.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것도. 그러면 거기에서는 매물 동향이라든지 요걸 만지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감은 와요. 그러니까 이 개념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삼성전자가 8만전자를 돌파했어요. 네. SK하이닉스가 이제 지금 뭐 목표가가 한 2, 3만 원 높아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칩니다. 거기에 70%, 80%를 퉁쳐버려요. 그럼 23만 원에 7, 80%라고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15만 원, 20만 원의 중간값이 17만 5천 원이죠. 당분간 17만 원이나 16만 원 사고 19만 원, 20만 원 팔고 여기가 한 3개월 노나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이거 HBSP 노려봅니다. 전번에 HBST에서 ST를 찍어드렸고 AD 테크놀로지는 함께 끝났으니까 조정하고 이 하나 마이크론만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게 아까 전환사채 그 시나리오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ST 보세요. 요번에 제일 싸게 산 사람은 15,000원이고 요 눌림 목대 19,000원, 20,000원대 사신 분들이 단기간에 오늘 28,900원. IT에서는 이것만한 수익률. 근데 얘 경쟁 상대가 누구냐? HPSP예요. 오늘 얘가 급등하니까 4만 원도 살짝 깼어. 5만 원도 살짝 깼어요. 네. 저는 오히려 SD 팔아갖고 요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 돌파 못해요. 6만 원과 6만 3천 원은 또 때려버리겠습니다. 요 정도 수익률이 이게 20, 30%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가 요새 급락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새 장에 25,000원, 27,000원짜리가 52,000원 가더니 뭐 지금 뭐 IT, SK 하이닉스 막 떠들어도 이 종목은 역V자가 나와요. 거래량도 형성되지도 않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120일이 저는 이렇게 만나는 시점을 타겟팅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120일 전이 작년 10월이에요. 그러면 이평선 계산한 법 아시죠? 22,000원, 25,000원짜리가 들어오고 3만원짜리 7, 8천원이 들어오니까 이건 계속 우상향일 거예요. 요 고점이 빠져나가는 선이 나는 타이밍이 잡을래요. 그럼 아직 60일 남았어요. 60일 안에 여기 만나면 할래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아예 더 빠지거나 투매 나오거나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요거 사서 요게 또 한 20, 30%는 순식간에 나올 수 있다고요? 요거 하나랑 오키스 전자 보세요. 얘는 120원 만나려고 그래요. 요새 CXL 떠들지 않잖아요. 요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들 언제는 뭐 CXL 광고하듯이 난리 치더니 요새는 이쪽은 입도 뻥끗하네요. 네. 근데 주가 보세요. 역V자로 거래 없이 그러니까 이거 고점에 잡으신 분들이 이게 이제 쥐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죠? 기다리셔야 돼요.
다시 CXSL 떠들 때 하는데 이게 금년 말 정도에 한번 떠들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바닥 잡는데 아직 1개월에서 3개월 필요해요. 그러면 7,000원, 8,000원대 사 모아갖고 다시 디프리 파동 나올 때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두세 배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노리시는 게 오히려 트레이딩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보게 하는 것들을 조심하세요. 자꾸 보게 만드는 거. 막 모두 꽂혀갖고 막 이구동 떠들고 막 흥분하게 만드는 거.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엉뚱한 데에서 갖다 해서 가랑비 옷 젖듯이 일반인들 투매 만드는 거. 거기서 수익률 게임이 나온다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더 실전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말씀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도 위로 크게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더 많이 오를 만한 종목들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HBM 밸류체인, 예.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보유자용이에요.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는 위클리 옵션 그 장기판에 말로 사용하는 그 보조물로 생각하지 네. 수익률 게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시각이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 9만전자, 10만전자 때 그 흥분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그냥 삼성전자 그냥 자식들한테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 50만 원, 100만 원 정기예금 주식으로 않고 다들 정기예금 듣잖아요. 그러지 좀 마세요. 50만 원, 100만 원을 주식으로 하세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한전기술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또 줄게요. 지금 여러분들 파묘가 1,000만 관객 넘었다고 그럽니다. 이 파묘를 핸들링하는 이 솔레이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K-팝 이 컨텐츠를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그래요. 네.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마치 제가 루닛을 무슨 파트너스가 해갖고 그 실제 그 직원께 아니라 무슨 파트너스다. 이 작업이 2만 원대 돌았다. 그리고 상장시켜갖고 10배 이상을 수익 내고 나와서 그 게임이 한번 크게 분출한 적이 있다. 이게 K 컨텐츠에서 나와요. 그리고 성공 확률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루닛 만든 파트너스가 여기는 솔레이어 파트너스예요.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여기서 이걸 만든 솔레이어가 CJ E&M 임원 하시다가 나와서 이걸 대표 만들면서 이걸 운영하셔요. 그래서 뭐 CJ E&M을 하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컨텐츠의 부흥화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덱스터를 사갖고 묻어두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간단해서 50만 원, 100만 원 매달 덱스터만 사주는 거예요. 그래도 될 만한 종목이에요, 대표님. 상장 폐지 대상 아닙니다. 삼성전자 10년 고인 컨선 같이 이것도 10년 고인 컨선, 그 다음에 K 컨텐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픽 기술, 이런 것들, 가상공간 기술,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주는 회사고, 아니면 요새 카지노 전에 롯데관광 개발하고 아난티 이런 것들이나 적립식으로 사놓으시죠. 사상 최대의 수익을 줍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안 가요? 아직 수급이 더 안 들어오고 막 하죠. 근데 실적은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난티 같은 경우 6,000원에서 저는 이거 뭐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2,000원을 뚫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 적립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더블 게임 준다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더블 게임 주겠습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부터 더블 게임 주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더블 게임은.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 저는 이제 금리는 우리 한국은행도 2번이나 할 겁니다. 올해요? 아이, 올해는 한 번. 내년까지. 네. 그리고 미국이 2번이나 3번 해야 따라가는 거고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금 금리는 잘못하면 2.5에서 3.0세를 또 그러면 금리 이자율 얼마나 돼요?
대출금리는 잘 안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요 이날 순간에 그냥 예금리부터 그냥 까버릴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고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자식 위해서 50만 원, 100만 원 정기 예금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제가 빨리 바꿔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되려면 이걸 30, 40대가 주식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애들이 20대 될 때까지 들고 가게끔 해주는 그 마인드가 저는 밸류업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 고인 컨선이 먼저죠. 실적이 우상향되는데 아주 저평가된 것들 가치 투자 개념으로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매달마다 사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에도 좋아요. 이게 주식 배우다 보면 이게 트레이딩 교육부터 그냥 막 배워갖고 그냥 사고 팔고 이게 거든요. 적립식 투자를 해갖고 한 3년 잡고 한번 큰 게임을 하셔보면 아 주식의 호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몸으로 체험해갖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흐름도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 4년 지났습니다. 2020년도 3월달 그 코로나 팬데믹 하면서 1,400 제가 기억으로는 1,430인가 50일 거예요. 예? 주가가. 네. 그리고 3,300까지 갔다가 또 2,300 갔다 뭐 지금 2,700~800인데 전 지수보다 그때에서 지금까지 내 재산이 더블이나 따더블 됐나? 반토막 됐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 그러면 반토막 되신 분들 그 구자분들 다 꼭지에 급등할 때 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위치에. 그냥 바닥에서 이건 언젠가 올라가겠지 편히 산 것들이 길게 기다리신 분들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이게 이렇게 갔어? 그거를 그냥 사고 팔고 트레이딩하고 손절하고 이런 것부터 배우는 게 전 잘못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시간 통해서 강조하는 게 지수 좀 보지 마라. 그건 삼성전자, 엔비디아, 나스닥, SK하이닉스 그거 보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수익률 게임은 요 같은 구간에 어느 섹터 에너지가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줄 건가 이거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원전도 했지만 이제 모든 상품이요. 모든 상품. 그러면 이번에 사료, 천연가스, 철강, 스테인레스, 곡물 저는 이런 것들이 다 급등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유가 관련 주들을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한 주 동안 또 흐름이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한 주 보지 마시라니까. 길게 볼까요? 한 3불 될 때까지요. 그때 움직여요. 네. 1.7불이 3불 뚫을 때 저는 그 시기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푸틴이 만들어줄 것 같아요. 대충 7월 빠르면 7월 길면 11월. 그리고 3불 넘기 전까지는 그냥 정리스타든 거치식으로 해놓고 대응 안 해요. 3불에서 5불 갈 때 이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게 GSE, 흥구석유, 그 다음에 여기에 물류도 들어가요. 흥하해운. 오늘 흥하해운이 갑자기 급등했다가 꼬리 달렸어요. 이것도 그동안 계속 떨어진 종목들이에요. 121선까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상대 수익률 게임으로 그런 것들 찾아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종목 찾기장입니다. 네. 네. 대표님, 환율의 움직임 좀 잠깐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장 6원 50전이나 급등을 하면서 이제 1,350원 눈앞까지 왔고 한 1,400원 선까지는 올해 열려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던 것 같아서 아직은 좀 위험한 단계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 문제예요. 예. 엔화도 약세잖아요. 우리나라가 뭔가 가려면 강세로 가야 돼요. 오히려. 원화 강세. 그러려면 달러가 약세 쪽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요. 근데 지금은 계속 협박경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는 금리 인하 실제 하면 약세로 갈 것 같아요. 그게 벌써 또 6월에 아닙니까? 네. 그러면 2달이지 않습니까? 거의. 저는 엔화하고 원화가 같이 약세로 가면 오히려 이 자동차한테 물어볼래요. 그냥 기아 한번 보세요. 요새 기아를 계속 눌러요. 기아를. 같이 안 갑니다. 네. 기아하고 현대차는 조금 강하게 지지를 해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비 여기 숏이 걸렸어요. 저는 일본 중앙은행이 그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엔화가 약세 가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약세인 부분, 위안화도 문제가 되는 부분, 우리는 위안화 따라가는 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눌러줘요. 이게 자동차 부품단의 속도를 늦춰요. 네. 이번에 현대 오토웨바가 이제 바닥지고 올라오는데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단이 아직은 미흡해요. 오히려 전력설비 다음에 오늘 두산 밥겟이라든지 H현대 이거보다 못해요. 그 이유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이 숏에 걸려 있다. 우리나라 예, 시장에서. 대표가. 이게 롱에 걸려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 1 갈 때 부품단이 3 내지 5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로봇부터 먼저 하고 자동차 부품은 매길 딱 끊어놓고 요 차이가 대충 뭐 6월 금리 인하 때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아가 10만 원, 11만 원 바닥 찍고 다시 13만 원 가는 파동이 나와야 자동차 부품단이나 SDV나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걸린다. 저는 이렇게 속도 조절 타이밍을 그렇게 잡겠습니다. 요새는 위치가 중요하고 타이밍이 또 중요합니다. 미리 들어가갖고 2달 동안 이게 진을 빼거나 흘러내려요. 네. 그러면 또 못 견디신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자마자 올라오면 가장 해피한 거고 5일 10일 안에 올라야 돼요. 그런 상황의 타이밍은 자동차 부품은 기아 갖고 잡아내자.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보다는 로봇 쪽이 더 먼저 움직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엔젤 로보틱스가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상장이 됐는데 따따블까지는 아니고 따블 정도 올랐었고요. 그 이후로 로봇주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이 론 45,000원 대저가 따라 붙어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75,000원에서까지 갔는데 이건 털고 이제 엔젤은 안 봅니다. 엔젤은 안 봐요. 한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사면을 다시 하나 볼래요. 사면. 요거는 45,000원에서 35,000원 사이나 매매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보다 요 가격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그 양팔 로봇을 내일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레인 로보틱스 안 합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스캐핑 해갖고 요거 할 때 웨어러블 로봇, 레인 로보틱스는 저는 큰 게임 하고 나서 이게 뒤풀이 파동 같아요. 뒤풀이 파동. 그래서, 그냥 16만 원과 21만 원에 갇혀 있다고 봅니다. 큰 게임은 뭐, 저는 크게 안 보고 있고, 오히려 요번에 팔아드렸던 32THK가 아주 매력적, 또 120선 왔어요. 그럼 요거 또 한 19,000원, 2만 원 게임 나오나? 요거를 스캐핑 매매 감각으로 오히려 웨어러블 로봇에서는 32THK 다시 판 거 다시 껴넣는 게임. 이거 갈 때 여기에 로봇과 비슷하게 같이 연결된 뭐 아진 엑스텍이나 관련된 종목들 판 거 다시 눌림목 전략해서 트레이딩 내지는 5일 단위씩 끊어보는 요런 스캐핑, 요런 감각으로 요런 것들은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끌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끌개는 제가 좀 선전적 얘기하면 여러분들 콩카풀 씌우게끔 만드는 모멘텀. 뭔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게 그냥 급등하게끔 만들어갖고 와 하게 달라붙게 만드는 그런 게 눌림목대 나오나. 눌림목대 사셔야지. 이게 간단히 해서 20, 30% 올랐어요. 무조건 때려야 됩니다. 요새 장은. 추세 매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스캐핑 매매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죠. 네. 요거 오늘은 두 가지가 딱 왔어요. 또 그래프 또 똑같지 않습니까? 네. 요게 묘해요. 그래서 120 근처에 사서 직전 고점 오면 판다. 요런 것만 몇 번 하셔도 짭짤하실 겁니다. 네.